화면에 보이는 이게 가천대 답안지 사이즈야. 그럼 봐봐. 국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답형이니까 뭐 두 글자, 세 글자 쓰는 거니까 얘는 칸수가 별 의미가 없거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가 A4 한 장이거든. A4 한 장을 가로로 반 4등분을 했을 때 거기 안에다가 답을 써야 돼. 그리고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1번 풀이를 여기다가 적고 여기가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2번 풀이를 적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면 안 돼. 그럼 채점 기준에 다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이 빈칸을 넘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답안지 크기가 작고 논술을 준비한 애들은 답안지 작성하는 걸 아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답안지 쓰는 게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논술은 푼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 작년 기출문제 해설이랑 답지를 하나 보여줄게. 이게 작년 풀어본 애들도 있겠지만 실제 가천대 기출문제 쉬운 편이야 얘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시간이 3분 이렇게 있거든. 쟤는 뭐냐면 교수님이 문제를 내시고 검토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3분 동안 푸셨다.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야. 3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총 시간이 가천대 기준으로 얘기할게. 80분 동안이면 60분 만에 시험 문제를 다 푸셔야 돼.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읽고 문장 쓰는 거는 바로바로 답지에 쓰면 되잖아. 그렇지? 남는 20분 동안에 수학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답지에다가 옮겨 적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처음에 책에다가 푸시든 어디다가 푸시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2번 풀어야 돼. 책에다가 풀든 연습장에다가 풀든 그 푼 거를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는 것까지 하셔야 돼. 답지에 옮겨 적으실 때는 절대 샤프를 쓰시면 안 돼. 얇은 검은색 볼펜을 쓰시고 내가 볼펜으로 문제를 갖다가 풀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부분이 틀렸어.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7이 아니라 8이다?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얘와 관련된 한 문장을 갖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없애고 다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답안지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한 문제가 총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만약에 답이 5라 그러면 답이 맞으면 부분 점수가 1점 내지 2점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푼다란 생각을 가지고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다 쓰셔야 돼. 얘만 써도 5점을 주는 거야. 답만 맞으면 1점밖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잘 봐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 줄이 요 문제를 비교하면 얘는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이거 인수분해한 거야. 인수분해해도 10점 만점에 5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에 1시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저기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정식 모든 지수와 로그와 관련된 게 9문제거든. 저거를 먼저 여러분들 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하면서 각 문제마다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절대 답지를 보지 마. 틀려도 좋으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4번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관련된 니네가 아는 거를 뭔가라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풀이 과정을 쭉 쓰셨을 때 교수님이 읽어보시면서 한 줄 한 줄이 말이 돼야 돼. 갑자기 말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안 쓰고 답은 몇 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논술이 아니야. 그래서 풀이 과정을 최대한 한글을 많이 사용해. 한글을 많이 사용해서 쓰신 다음에 이렇게 부분마다 부분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애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본인이 내신 등급이나 모의고사 등급이 2, 3등급 안에 드는 사람 손 들어봐. 얘네들이 제일 위험해. 얘네들은 아마 답을 풀려고 그러면 답은 다 나올 거야. 근데 여기에 부합되는 풀이 과정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뒤늦게 논술을 시작하면 논술 문제, 수학 문제가 9문제면 9문제 정답에 거의 한 8, 90%를 풀거든. 근데 걔네들은 다 떨어져. 얘네들이 맞힌 거는 요 부분만 맞히는 거야. 여기 게 훨씬 배점이 더 크단 말이야. 정답은 틀리더라도 있잖아. 풀이 과정을 갖다가 쭉 치셔야 돼.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답지 사이즈가 아까 선생님이 A4 용지를 가로로 놨을 때 4등분이면 답지가 옆으로 기니 밑으로 기니? 옆으로 길잖아. 그래서 풀이 과정을 옆으로 본인이 쭉 쓰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얘가 답지 규격이라고 치면은 반 정도를 잘라서 여기를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할 것인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답지 크기상은 옆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해. 그리고 답지에다가 오늘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오후 시간에 극한이나 수투를 하면 본인이 그런 거 생각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 혹은 증가표를 그려야 되니 안 그리는 게 좋아. 안 그리는 게 좋은 이유는 답지에다가 뭐 미분 파트에 있잖아. 증가표를 여기다가 그리면 공간을 다 차지해. 그 다음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그래프를 본인이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기준에 맞게끔 자세하게 그리려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설명하는 거는 특징적인 점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뭐 증가표 그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특징적인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이 x가 알파일 때 값이 뭐 4, x가 베타일 때 값이 1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말로 설명합니다. y는 fx는 x가 알파일 때 극대값을 4를 가지고 베타일 때 극소값을 1을 가진다 그러면 교수님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니네가 쓴 글만 보고 얘가 맞게 푼지를 아는 거야. 그래프도 그리지 말고 뭐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도 그거를 전부 다 말로 쓰는 연습을 해. 그리고 셈의 목표가 시간이 무조건 현장에서 부족하거든. 부족한 와중에도 쓸 수 있는 거는 한 줄이나 두 줄을 쓰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인문계냐 자연계, 자연계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은 정답률이 50%가 안 될 거야. 본인이 자연계 9문제를 봤다? 근데 그 중에 40점 넘기기가 힘들 거야. 시간도 부족할 거고. 다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재의 목적은 뭐냐면 9문제 중에서 자연계로 설명을 할게. 국어가 6문제에서 60점 만점이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학은 9문제에서 90점 만점이거든. 근데 과마다 달라.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어떤 과는 80몇 대 1, 40몇 대 1 나오잖아. 그치? 과마다 입결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자연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커트라인이 100점에서 한 120점 정도 나오거든. 컴퓨터공학과나 간호학과가 125점 정도가 돼. 나머지는 90 몇 점인 것도 있어. 그러면은 보통 110점만 맞으면 특별한 과가 아니면 거의 합격을 한다? 근데 110점 맞는 요령이 뭐냐면 국어가 60점이면 여기서 50점에서 한 55점은 무조건 맞아야 돼. 수학은 90점 만점에 몇 점만 맞아도 안정권이냐면 60점만 맞으면 딱 안정권이야. 결과는 여기에 있는 9문제를 다 풀어서 이거를 맞춰서 가천대를 합격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그러기가 힘들어. 변별력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3-4개는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책만 선생님이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유사문제로 만든 거거든. 이 책만 딱 마스터하면은 그냥 기본 점수 60점을 받을 거야. 나머지 점수인 차이에 해당하는 30점 정도는 뭐냐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써서 10점을 못 받더라도 혹은 세 줄만 써도 2점, 3점에 부분 점수를 받거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도 조금만 접근을 하면 점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항상 한 110점 정도는 합격을 할 거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 두고. 혹시 간호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쪽으로 가천대 쓴 사람이 있나? 작년 기준에 가천대 7개 시험지여서 인문 2개, 자연 5개인데 간호랑 컴공계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합격 커트 한 90% 커트 선이 한 120, 한 2, 3점 정도가 될 거야. 나머지 또 어렵다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 쪽. 나머지는 비교적 쉬울 거야. 자, 지금 칠판에 써 있는 번호 있지, 그렇지? 9개. 얘가 지수와 로그와 관련된 거 2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거든. 절대 뒤에 해설을 보지 말고 풀이 과정을 정말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한번 해봐. 그만. 대부분 보니까 3분의 2 반밖에 못 푼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정확히 15분에 시작을 했거든. 9문제에서 아까 배점 보셨지만은 기출문제에서 뭐 3분, 2분, 뭐 5분짜리 문제도 많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의 기준은 9문제를 갖다가 풀고 옮겨 적는 데까지 5분 정도씩 줘서 45분 만에 끄는 거야. 본인 거 한번 봐봐봐. 시간만 얼마든지 있으면 너 풀 수 있었겠지. 근데 논술은 절대 그렇지 않아.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옮겨 적는 것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그리고 그냥 손목시계는 상관없겠지만 뭐 워치라든가 이런 거 못 갖고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험 볼 때 생각보다 시험 고사장이 되게 어수선해. 시험 보다가 중간에 지금 이게 가천대 시험장이야. 시험 보다가 얘가 내가 생각한 거랑 시험 문제가 다르네. 못 갔네 그러고 나가도 돼 중간. 나가는 애들이 태반이야. 그냥 시험 보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 고사장이 되게 어수선해서 집중을 못해. 그래서 한 문제를 있잖아. 보고 고민을 하면서 막 수능 문제처럼 막 킬러 문항처럼 막 고민을 하고 이러면 안 돼. 논술은 보자마자 풀려야 돼.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뭐 20번 언저리, 30번 언저리에서 준킬러 문항 어려운 게 나오지. 논술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자기가 12번, 13번 이 언저리 인문 자연에 따라 다르지만 요 부분의 문제가 아니면 빨리 풀어야 돼. 나머지는 쉬운 거야. 출제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뭐 10번 문제 푸는데 5분 걸리고 이러면은 그 시험 망친 거야 그냥. 넘어가거나 빨리 해야 돼.